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 선배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선은 선생님들이 이제 두 번째 조금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냥 좀 중구난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들이 각각 맡고 있는 연령이 다 모두 다르시잖아요.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몇 세 담임이냐, 몇 세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냐, 그 연령대에 대한 발달 특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실 것이고, 또 선생님 역시도 교사로서 정말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도, 혹은 요즘 하는 뭐 너튜브만 들어가도 뭐 예를 들어서 연령별 발달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막 공부를 얼마 마친 지 안 되셨잖아요. 초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발달 특징들을 정말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랬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보셔야 또한 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나 평가, 이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의 특징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될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초임이었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공부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실수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실수했었을 때 어떤 뭐 선배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네가 공부해보면 어때? 라고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뭐 제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그러진 선배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통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그 실수에서 깨달음은 분명히 있었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발달 특징들을 선생님 책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찾아보시든지 열심히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우리 왜 TV 프로그램 보면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것들을 조금 가끔 찾아보곤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봤었을 때, 왜 우리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뭐 10명이다 라고 하면 10명들을 모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TV에서는 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관찰하진 않더라도 계속 카메라가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관찰 카메라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혹은 그 개인의 행동, 모든 것들 숨소리마저도 뭐 텍스트로 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 못한 이 아이의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TV 프로그램을 곧잘 찾아보고는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사교육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샘 해밍턴의 아이가 둘 있잖아요. 남자아이, 형제가 둘 있는데, 이제 큰 아이가 엄마 화장품 그 화장대에서 그 크림이었나봐요. 영양크림을 꺼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만져보니까 어땠을까요? 촉감이 막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너무 흥분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만져가지고 막 바닥에다 이렇게 막 흥건히 막 발라놓고 보니까 크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막 뛰어서 냉장고를 가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더니 뭐 약간 스프레이처럼 생긴 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바로 휘핑크림. 휘핑크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쭉 비어있는 크림통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크림이 가득 차잖아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결국은 아빠한테 걸렸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샘 해밍턴의 행동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되게 놀라웠던 건 그거를 보고 무작정 왜 그랬냐고 다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은 결국은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놀아 실수는 했지만 이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내서 한 건데, 정말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무작정 혼내기보다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생이 너가 좋아하는 걸 만졌을 때 어땠어? 싫었다고 표현을 하죠.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네가 만졌을 때 엄마 되게 속상하고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친구가 다쳤는지, 혹은 친구가 넘어졌는지,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점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이 아이가 밀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결과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과정보다는. 왜냐면 안 봤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밀었어. 그럼 우리는 밀어서 넘어진 아이가 울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어찌 보면 우는 아이가 먼저 선생님이 괜찮아? 라고 해서 너 왜 밀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밀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영아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니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었어요. 그래도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과정이 왜 그랬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왜 넘어졌어? 아니면 왜 밀었어? 라기보다는 좀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우리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 요게 처음에 문제가 일으켰을 때 왜라는 말을 저희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부모교육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왜 그랬어? 라기보다는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든지. 그래서 언어로 표현해보는 아이들은 이 아이도 이야기해보고 이 아이도 이야기를 해보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하는 영아들 같은 경우는 얘도 울고 얘도 울 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진 아이는 넘어졌구나. 넘어져서 지금 속상했구나 라고 해서 조금 결과로만 하고, 이 친구는 어때요? 상황을 보니까 친구를 막 째려보고 있어.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간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도 뭐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그런데 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선생님이 여기도 있지만 저것도 가지고 놀아볼까? 라고 제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대부분 넘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조금 케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스스로 놀이할 수 있도록 또 좋아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네가 장난감을 가지고 선생님을 같이 놀아볼 거야. 그리고 친구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 싫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놀고 싶어 라고 말해볼까? 라고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조금 언어 발달이 된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언어 발달이 되지 않았었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언어로 표현하면서 같이 이제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생이 되었던 것, 그리고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 아까 뭐라고 물어봤죠? 무슨 일이니? 라고 해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을 때 더 깊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조금 탐정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첫째냐,
그리고 막내냐, 그리고 뭐 동생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황들이 원에서 친구들과 놀이하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은 특히 아직 우리 초임 선생님들은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이제는 원에서도 좀 경력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원장 선생님하고 이런 그 의논을 조금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모르면 솔직히 물어봐서 뭔가들을 더 알고 가고 더 취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이 능력 있는 교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초임 선생님들은 우리 원에서 조금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뭐 멘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한테는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이 선생님을 이달의 멘토, 이 선생님을 이달의 멘토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경력 선생님들도 뭐 나한테 잘 답변을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답변하는 게 어렵거나 혹은 쑥스럽거나 아니면은 왜 행동은 잘하는데 언어로 표현이 또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답변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상처받으시지 마시고, 만약에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 내가 그런 것까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답변하기 어려우셨다면 죄송해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아이들하고에 대한 문제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원해 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괴롭히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가 선생님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자, 다양한 방법을 쓴다면 선생님도 혼란스럽겠죠. 각기 다양한 방법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모은다? 웬만하면 하나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축소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주겠니? 라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또 제안하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축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가 울어도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한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랬을 때 뭐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선생님은 한숨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나에게 매번 괴로움만 주는 아이들인지 라는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이렇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 아이들은 선생님 편에 서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결혼한다고 하고 여자친구들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날들이 와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관찰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관찰한 내용을 열심히 선생님들이 메모해 놓으세요. 결국은 그 내용이 엄마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됩니다. 자, 선생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필기하고 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뇌를 확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뇌를 확 열어놔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아이들의 활동이나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신 거를 아이들이 일과를 끝나고 나거나 그러면 열심히 간단하게 뭐 오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저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메모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억력이 짧아요 강사님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선생님 한쪽 벽면에다 선생님 매일 뭐 노트 같은 거를 조금 붙여 놓으세요. 뭐 스프링으로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거 걸쳐놔가지고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이면 칸을 이렇게 나눠 놓으신 다음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와가지고 써 놓으셔도 되고, 왜냐면 우리가 수첩에서 꺼내거나 막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드판 같은 데다가 해서 선생님들 매일매일 간단하게 그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한 단어만 생각한 기록을 해놓으면 아까 그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서 메모장에다가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업에 관련된 뭐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실행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학부모 상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팁을 하나 더 드리자고 하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3월 한 달 동안에는 최소한 조금 컬러풀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핑크빛 관련된 옷을 꼭 하나라도 입고 오세요. 이제 우리 왜 컬러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색깔이 주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핑크색은 선생님 우리가 자궁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안정되고 왜 이렇게 우리 모성애를 그런 자극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컬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핑크색 티셔츠, 뭐 핑크색 니트, 뭐 핑크색 후드티, 뭐 이런 거라도, 뭐 핑크색 블라우스, 뭐 이런 거라도 좀 한 번씩 취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여자애들은 선생님이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쁘게 꼭 메이크업 하세요. 메이크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하시고 머리도 단정히 조금 묶으시고, 왜냐면 아이들은 물론 긴 머리 좋아하죠. 선생님 막 머리 만지기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막 머리에 신경 쓰다 보면은 활동이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조금 묶어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어서 내일을 했지만 선생님 신학기에는 특히 아이들의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를 해주다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옷도 편한 복장으로 입으시되, 조금 예쁜 옷들 되게 많잖아요. 뭐 치마지만 길이가 조금 이렇게 그 주름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레깅스 입고 주름치마를 입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치마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조금 간단하게, 물론 원장님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리더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사실은 프리를 선언해야죠. 그래서 저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 그리고 교사였을 때에는 그 원에서 요구하는 그 룰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제안해보는 것. 원장님,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좋은 제안을 해주는 선생님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안 좋은데, 안 되는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이랬었을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는 것.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조금 그렇게 예쁘게 선생님들이 좀 꾸며주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왜 놀이동산이나 어디 뭐 가보면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반 선생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샛별반 선생님이면 뭐 예쁜 샛별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머리띠로 한다거나,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샛별반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이 예쁘게 제작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뭐 머리에다든 아니면 뭐 코사지든 아니면 예쁜 이름표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를 조금 강조할 수 있게끔,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 선생님은 뭐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매우 친절해. 그리고 되게 예뻐, 되게 사랑스러워 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 그 주변의 요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목소리도 조금 더 예쁘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목소리의 부분은 제가 이제 학부모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뢰되는 선생님,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 그래서 나를 너무 예뻐해주는 선생님, 오늘도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에 가는 게 너무 신나. 왜? 엄마보다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거든. 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신학기. 그것에 있어서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 사실은 더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